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내용은 모하비 연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유지비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또 연비이기 때문에 연비를 고려하지 않고 차를 탄다는 것은 조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체감하건대 제가 예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차의 연비는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자신이 타고 있는 차의 평균 연비가 10km/L를 기준으로 약 50%씩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km가 넘는 분이 50%, 10km/L가 안 되시는 분이 50%,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하비가요, 딱 그 평균에 있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하비의 연비는 딱 평균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솔린 차량 있죠. 2000cc 세단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연비가 한 10 정도 나옵니다. 고속이나 시내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정도 나오는 편이죠. 2000cc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가 연비가 한 10에서 한 12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에서도 정속 주행을 해야 한 12, 13 정도 나오고요. 시내에서는 10 이하로 나오는 것도 허다합니다. 모하비의 도심 연비 그리고 고속 연비에 대해서 제가 장기간 사용해 본 것으로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요, 에어컨을 켜고 여름에 모하비를 운행을 하게 되면 연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6 정도 나옵니다. 6에서 7이에요. 여기서 연비가 더 잘 나온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막히는,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경우에서는 연비가 6, 7이 정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10 이상이 나오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경우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가다서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면은요, 이제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 모하비로 연비를 15 정도를 찍을 거면은요, 고속도로에서 한 70km 정도? 70km 정도를 달리면 연비가 한 15 정도가 나오고요. 100km 정도로 달리면 연비가 한 10에서 12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40이나 160 밟으면 10 이하로 떨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심에서는 6, 고속도로에서는 우리가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최대 110인데 한 100km 정도로 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10km 정도? 연비가 이게 좋냐 안 좋냐를 많이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솔린이 디젤에 비해서 좀 비싸잖아요. 근데 모하비는 디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하비의 지금 디젤 가격이 또 약간 시도마다 다르겠지만 한 1,400원 정도? 약간 오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솔린에 비해서는 200~300원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주유에 체감하는 정도는 2000cc 가솔린 세단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연비의 상관관계는 차량의 무게나 공기 저항 등등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차량이 작다, 경차가처럼 차가 작다고 해서 연비가 좋은 게 아니고, 또 막상 차가 크다고 해서 연비가 나쁜 게 또 아닌 것 같아요. 모하비 같은 경우는 디젤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고속으로 운전을 한다고 하면 꽤 나름 준수한 안정적인 연비가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한 번 넣을 때 7만원 정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유 등이 점등이 되면 한 7만원 정도 넣고, 욕심내면 8만원까지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넣으면 주행 가는 거리가 약 한 50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모하비 연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하비 타이어입니다. 모하비 타이어가 265에 60에 18을 쓰고 있어요.
그 265라는 것은 차의 타이어의 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60은 휠과 그 휠 트림 끝과 그리고 타이어의 끝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타이어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접지 면적이 넓어져서 마찰력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거를 한 치수나 두 치수 정도 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260이나 255의 타이어를 넣으면 어떨까.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타이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타이어들이. 그런데 모하비의 무게감이 워낙 돼서 타이어를 줄이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모하비에 전동휠을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모하비에 전동휠을 달게 되는데, 이 모하비의 엔진은 이렇게 세로 배치가 되어 있죠. 세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겉벨트, 그러니까 크랭크에서부터 제너레이터, 그리고 에어컨 컴프레셔, 워터 펌프, 그 다음에 텐셔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서 팬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팬이 자동차 동력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동 휠을 만약에 달게 되면 그 동력의 일부를 저항이 덜 걸리게 되고, 그러면 엔진이 부담을 덜 갖게 되고, 그러면 힘도 아무래도 더 남기 때문에 출력 면에서도 더 낫고,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항상 전동 휠이 상시 도는 타입이다 보니까 엔진 열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동휠을 많이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전동휠에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는 전동휠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라크루즈 엔진은 가로 배치잖아요. 가로 배치면 이 벨트 부분이 차량의 이제 조수석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에 그런 동력을 이어서 줄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전동휠 방식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는 새로 배치된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전동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도 느끼기에 고급 SUV, 후륜 방식의 고급 SUV는 전동휠을 사용한다 라는 건데, 모하비는 클래식하게도 전동휠을 사용하지 않고 클러치 방식의 수동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속도가요 80km로 달리고 있는데요, 평균 연비가 1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80km 정도를 다닐 때 13.5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약간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80km 정도면 뭐 충분하다.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흔히 주행을 할 때 100km 정도로 주행을 하잖아요. 100km 정도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막 진입을 했거든요. 자, 고속도로를 진입을 하니까 연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0 정도 나오네요. 네, 1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에서는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에서 약 12 정도, 13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약간 언덕이다 보니까 100km에서 약 한 12km 정도, 10에서 12km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하비 차 자체가 워낙 가속이 좋아요. 제가 또 나중에 엔진 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 디젤 차량 중에서, 그러니까 승용 디젤 차량 중에서 마력이 260마력까지 나오는 엔진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GV80이 있고요. GV80에 3.0cc 디젤 엔진이 있고, 모하비 V6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마력이 260이면 웬만한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하비의 장점이 뭐냐면, 초반 가속도도 좋지만 중후반에서 밀어주는 마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차량을 비교하면 당연히 GV80이 더 좋죠. GV80 같은 경우는 엔진 자체가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하비는 V6다 보니까 헤드캠 샤프트가 두 개가 더 있어서 더 불필요한 그 동력 운동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L6인 GV80 제네시스의 엔진은 샤프트가 하나밖에 없죠. 공간도 더 작고 엔진도 더 경량화 됐을 거고, 그래서 연비가 더 좋은 것도 사실인데, 두 차량의 마력과 토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네, 오늘은 모하비 연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모하비는 덩치가 크고 또 덩치가 큰 차량인 만큼 기름을 많이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휘발유 대비 연료값이 저렴하고
도심에서는 6,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0에서 12 정도 나오는데, 웬만한 2000cc 가솔린 혹은 2500cc 세단, 가솔린 세단과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솔린에 비해서 디젤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하비의 연비는 중간이다, 딱 중간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하비 타시는 분들 혹은 모하비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연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하비 학개론, 오늘은 모하비의 연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 모하비 타고 계시는 오너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모하비 연비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는 모하비에 대한, 모하비의, 그리고 모하비를 위한 영상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